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소자공 카페에 우리 소방차 회원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90일간의 간단 이야기라는 건데요. 자, 요거 읽어보면서 우리가 긴급생계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 지원금, 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카드로 연명하였습니다. 다들 비슷하시죠? 이렇게 웃는 것도 한 가지를 포기하니 한 가지를 얻더라고요. 신용은 포기하고 새 출발을 얻었습니다. 카드 연체를 시작으로 은행 대출 연체, 재다 및 소진공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일 동안은 카드사에서 추심 전화 오고 30일과 60일 동안은 은행에서 추심 전화가 오고 60일 이후 그 이후로 재다 및 소진공에서 기한 이익 상실 연락 오더라고요. 카드 및 은행 지급 명령 법원 송장 날라오는 건 이의 신청으로 시간 벌면서 잘 버텼고 추심 전화는 새 출발 부실차주 신청할 거라 오픈하니 접수번호 나오면 알려달라고 그러고요. 재다 및 소진공은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폐업 신고 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해서 도움받는 중이고 이게 2인 가족 127만원 3개월 후에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신청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방차님께서는요 그 새출발기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이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남겨주시고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서요 우리 소방차님께서 받았던 이 폐업 신고 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해서 도움받는 중이고, 자, 이게 중요하죠. 긴급생계지원금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긴급생계지원금 알아볼게요. 자, 정확한 이름은 긴급복지생계지원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이름인데요. 이거 여러분 이 사이트에 가셔야 돼요. 정부24라는 사이트로 가셔야 되는데 요거 찾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 소자공 카페에 가보시면요, 네이버에서 소자공 검색하시고 소자공 이렇게 들어가시면 게시판에, 여기 밑에 게시판에 또 달아드렸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보이시죠?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게시판에 달아드렸어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바로 가기. 그래서 여기 오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링크 이렇게 달아드렸거든요. 제 이름으로 여의도 정보맨으로 있는 거는 믿고 클릭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 가셔서 클릭, 긴급복지생계금 바로 가기 해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들어옵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소득 가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저소득 가구가 아닌데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말이 저소득 가구지 범위는 생각보다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주요 내용 가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요, 상시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전화 문의는요 129번입니다. 신청 방법은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129에 전화하셔서 신청도 가능하고요.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 시군구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지원 대상이겠죠. 그 옆에 가보면 지원 대상이 있거든요. 지원 대상. 여기 가보시면요, 지원 대상은요, 보세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래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인데요. 자, 뭐겠어요? 위기사유가 나옵니다. 자,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지 보세요.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가출한 경우, 행방 불명인 경우,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또한 중환질병,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자,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 요거거든요. 휴업과 폐업. 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폐업하신 분들 또한 폐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되겠죠. 또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중복 혜택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죠. 생계급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복 혜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계급여 받으신 분들은 사실 저소득 계층이다 보니까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생계급여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생계급여를 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혜택이 안 되니까. 근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이신 분들이요. 소득이 현재. 자,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2인 가구 270만원, 3인 가구 350만원 이하이시면 되는 겁니다. 소득이.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이제 폐업을 앞두고 폐업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 안 되신 분들 꽤 있어요. 예. 왜냐면 지금 새출발기금 갈 정도면은 사실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되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실. 예. 안 하면 좋을 텐데 일단 폐업을 했고 또한 폐업을 할 예정이고, 근데 폐업한다는 얘기는 아시겠지만 소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해당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작년 기준이에요. 이거 선정 기준. 그 다음에 재산도 있습니다. 예, 재산도 나오고요. 재산 보세요.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이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근데 공제한도액이 있습니다. 재산의 공제한도액에서 6,900만원 더해져요. 대도시는. 그럼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더하는 거죠. 그 금액에 이하이신 분들은 되는 거예요. 재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거 보시고 그럼 나도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금융재산. 사실상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새출발기금 들어갈 정도면 금융재산, 그래요. 금융재산 거의 없은 분들 많을 겁니다. 아무튼 금융재산은 8,200만원, 1인 가구가 8,2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인 가족이 1,172만 9천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하이신 분들. 네, 금융재산. 왜냐하면 생활준비금 600만원 합산한 금액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가 잘 됐을 때는 사실 내가 폐업한다 하더라도 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뭐가 되죠? 해당 사항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장사가 막 정말 경기가 좋아지고 그럴 때 그냥 개인적 이유로 폐업했을 경우, 휴업했을 경우 사실상 그때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선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거의 지금 폐업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빚만 계속 지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마이너스만 계속 나오니까 폐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정 기준에 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들어가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지원 내용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원 대상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고, 지원 내용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이런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인데, 지원 방법 및 기준은요, 보시면 금전 지급이에요. 가구 구성원 수에 2인 가족 117만 8,400원, 3인 가구 1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 방법 기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금전, 이게 현금으로 주거든요. 현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뭐 많은 분들은 긴급생계지원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긴급복지생계지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꼭 신청 방법 가볼게요. 상시 신청이고, 신청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129. 그러니까 저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먼저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먼저 읍면동 가기 전에 일단 129에 먼저 전화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읍면동에 가까이 있다, 그 주민센터에 가까이 있다 하신 분들은 그냥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받으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는 공무원들 바쁘니까 또 틱틱거릴 수 있거든요. 자, 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접수 문의, 아까 말씀드렸죠? 시군구청, 주민센터, 시군구청, 접수기관, 문의처 129. 그래서 저는 129에 먼저 좀 전화를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려요. 그래서 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말 그대로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처와요. 갑작스러운 이제 위기 상황인 거죠. 장사 잘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거의 이제 폐업인 거죠. 그래서 폐업과 휴업, 주 소득자가 그러면 생계 유지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소득 가구, 아까 얘기했던 소득과 재산 기준 해당하신 분들은요, 이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방찬 님께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분 같아요. 예, 소방찬 님께서 정말로.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특히 이거 긴급생계지원금 말씀해 주셔서 오늘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아까 127만원 이렇게 말씀, 2인 가족 아까 써져 있죠. 예, 여기 보면 한 117만원 127만 정도 되죠. 아까 지원금 보셨죠?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실업급여는 이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죠. 예, 그래서 3개월 후에 신청 예정. 이거는 신청 예정입니다. 우리 소방차님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는 신청해봐야 아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러라고 있는 게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희망해 보고요. 일단 요거는 신청받고 도움받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받는 게 좋겠죠. 내가 이런 상황까지 안 가서, 예, 아까처럼 그 조건이 갑작스러운 폐업, 뭐 휴업 안 갔으면 좋겠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댓글이, 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 보세요. 딸 공주찌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사장님들과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돌려맞고 빌려맞고 이게 뭔 짓인지 8년 동안 죽어라 이런 결과물이 큰 빚과 아픔, 몸밖에 없네요. 저도 우려 신청했네요. 전화 스트레스 해방 화이팅 하시게요. 자, 이 전화 스트레스 해방이 뭐예요? 독촉전화죠. 독촉전화. 네. 전화 벨 울리면 막 가슴 두근거리고.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과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써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 지원금 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카드로 연명했습니다. 그죠? 이게 과거와 다른 패턴인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래서 그 여러분 현재 상황에 맞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너무 많아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야 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이런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장원 카페. 그래서 계속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자영업자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이 5월 10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도 또 똑같죠. 저도 이제 제 일 하면서 열심히 제 맡은 바 생활에 이제 충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드는 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하면 또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우리가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장사 잘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장사 더 잘 하시는 거고 사업 더 잘 되시는 거고, 또 현재 지금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또 모여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같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같이 탈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 채널에서 또한 소자공 카페에서 모여서 서로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은 주간지원금 방송입니다. 지자체 지원금들 또 많이 나왔고요. 그 내일 이제 방송하겠지만 카드 수수료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작년에 냈던 카드 수수료 그거에 이제는 어느 정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 50만 원, 한 80만 원, 뭐 이렇게 적으면 한 30만 원 정도 각 지자체들이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그거를 하는지 시작을 하는지. 그래서 내일은 이제는 주간지원금 방송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여서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항상 모여서 서로 힘이 되는 이야기, 서로 위로해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